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짓누르는 듯한 63층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밀도가 높았다. 강지우는 손에 쥔 차가운 물 잔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드레스가 마치 비싼 갑옷처럼 느껴졌다. 하늘 디자인의 수석 디자이너인 그녀였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볼모에 불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의 존망이 이 저녁 식사에 달려있다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는 이 빌어먹을 맞선을 망쳐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대담하고 무모하며 어쩌면 그녀의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지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빽빽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이 정략결혼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녀의 송화방 안에는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산 당연히 한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상대방은 넥서스코어 넥수스코어르의 CEO 권태민. IT 업계의 얼음 폭군으로 알려진 남자였다. 지우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런 자리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예상했다. 가문의 명예와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보수적이고 오만한 재벌 3세일 것이다. 임신이라는 폭탄은 그런 부류의 남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도피처가 될 터였다. 정각 유례부시 레스토랑 입구가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권태민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는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지만 그것은 돈이 아닌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눈은 방 안을 한번 훑었고 그 시선이 지우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순간 숨을 참았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짧게 목례했다. 강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메뉴판을 열어보지도 않고 웨이터에게 물을 주문했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다. 지우는 이 남자가 그녀의 계획을 간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멍청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포식자였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태민 씨.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편하지는 않네요. 우리 둘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대화의 방향을 솔직한 어쩌면 무례한 쪽으로 이끌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솔직함은 미덕이죠, 강지우 씨. 하지만 시간 낭비는 악덕입니다. 본론부터 말하는 게 좋겠군요. 양가 어른들은 이 만남을 통해 넥서스코어와 한울 디자인의 전략적 제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의 지우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 이 남자야말로 스캔들을 가장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테이블 위로 두 손을 겹쳐 올렸다. 그녀는 가능한 한 가장 비참하고도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전략적 제휴, 좋죠. 하지만 그 전에 태민 씨에게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태민은 미간을 살짝 좁혔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기다렸다. 지우는 그의 그 차가운 인내심에 맞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사실 저 임신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멀리 사라진 듯했다. 지우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분노 경멸 혹은 즉각적인 퇴장. 그녀는 어떤 반응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제발 이 연극이 먹혀들기를. 권태민은 몇 초간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우가 예상했던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냉철하던 CEO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리고 그는 당황한 듯 보였다. 아니, 당황을 넘어선 순진한 충격에 빠진 듯 했다. 임신이요, 그가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그 냉철한 톤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묘하게 들뜬 톤이었다. 지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권태민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은 이제 그녀의 배를 향해 있었다. 세상에, 정말입니까, 아이? 아이라니. 그는 갑자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바보 같아서 지우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였다. 지우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무슨 반응이지?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네. 그래서 태민 씨와의 이 만남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없던 일이라니요. 권태민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거의 기뻐서 소리칠 뻔한 것을 참는 듯 보였다. 강지우 씨, 이건 운명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훨씬 더요. 우리는 당장 결혼해야 합니다. 지우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권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웨이터를 불렀다. 여기 가장 비싼 샴페인 말고, 아니, 임산부니까 가장 신선한 오렌지 주스 2잔, 그리고 미역국 있습니까? 미역국.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역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 이라고 답했다. 권태민은 실망한 듯 입맛을 다셨다.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군. 아무튼 지우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미래의 우리 아이니까요. 강지우는 눈을 깜빡였다. IT 업계의 얼음폭군 냉철한 전략가. 지금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머리가 꽃밭인 순진해 빠진 바보가 아닌가. 그녀의 완벽한 탈출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처참하게 실패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까지 했다. 지우씨, 우리 아이 태명은 뭐라고 지을까요? 넥서스는 어때요? 넥서스 권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신이 나 있었다. 사실 그 순간 권태민의 머릿속은 그가 보여주는 표정과는 정반대로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불안감과 안도감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서툰 거짓말을. 권태민 역시 이 지긋지긋한 맞선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온 참이었다. 그는 따분한 저녁 식사와 예의 바른 거절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우라는 이 여자는 감히 그의 앞에서 이런 대담한 연극을 벌였다. 흥미로웠다. 지난 몇 년간 그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그녀가 이 게임을 시작했으니 끝내는 것은 그가 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놀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영리한 디자이너가 자신의 덫에 걸려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이 될 터였다. 그는 완벽한 바보 연기에 들어갔다. 지우는 넋이 나간 채 신이 나서 태명 후보를 줄줄이 읊는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 엽산이 중요하군요. 지우씨, 엽산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제가 내일 당장 최고급 유기농 엽산을 한 트럭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우는 이 기괴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저기, 태민 씨,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해라니요. 권태민이 순진무구한 눈망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졌다는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아,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비록 좀 모자라 보일지는 몰라도 마음씨는 착하답니다. 그리고 돈도 아주 많아요. 아이는 제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는 모자라 보인다는 말을 스스로 하며 지우의 반응을 살폈다. 지우의 표정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그녀의 거짓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우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권태민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지우 씨, 우리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요? 저는 하와이가 좋습니다. 아이에게도 따뜻하고 좋겠죠. 아니면 몰디브는. 아, 비행기를 오래 타면 안 되겠군요. 그럼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라 호텔을 통째로 빌리겠습니다. 강지우는 깨달았다. 그녀는 괴물을 피하려다 통제 불가능한 순진한 거인을 만났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아니, 실패를 넘어 재앙이 되었다.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권태민은 이미 디저트로 나올 케이크에 축 임신이라는 문구를 새겨달라고 웨이터에게 진지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지우는 차가운 물 잔을 들이켰지만 불타는 듯한 속은 진정되지 않았다. 강지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얼음 폭군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앞에는 그저 축 임신 케이크를 진지하게 주문하고 태명으로 넥서스와 코어를 놓고 고민하는 눈치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그녀 자신을 향한 정교한 덫이 되어버렸다. 태민 씨, 잠깐만요. 지우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건 태민 씨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태민 씨에게 짐을 지울 생각이. 권태민은 큰 눈을 껌뻑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순수한 의아함이 가득했다. 짐이라니요. 지우 씨 생명은 축복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선물을 짐이라고 하면 하늘이 노하십니다. 그는 마치 신성모독이라도 들은 듯 진지하게 반박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지금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왔단 말인가.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른 탈출구를 찾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아이의 아빠는 스윗 권태민이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우 씨, 괜찮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런 속 좁은 남자가 아닙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지우 씨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넥서스죠. 아, 쿠어가 더 귀여울까요? 넥서스 권, 쿠어 권. 둘 다 입에 착 붙네요. 그는 우리 아기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레스토랑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몇몇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지우의 얼굴이 사과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 상황을 만든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녀는 경멸과 모욕을 기대했지. 이런 바보 같은 환대와 책임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권태민은 겉으로는 해벌쭉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계산이 서고 있었다. 강지우, 한울 디자인의 수석 디자이너. 업계에서 꽤 유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늘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그를 얕봤다.
그가 지긋지긋한 이 정략 결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연기를 봐왔는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이 연극이 마음에 들었다. 어차피 그의 할아버지는 그가 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랐다. 이 가짜 임신 스캔들은 어쩌면 지루한 이사회의 안건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강지우라는 이 대담한 여자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지 궁금했다. 자, 지우 씨. 이제부터는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권태민이 갑자기 전문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냅킨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첫째, 맵고 짠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주문한 건 다 취소하죠. 여기 임산부용 유기농 샐러드. 없으면 그냥 당근이라도 쪄달라고 하세요. 웨이터는 거의 울상이 되어 손님 여긴 프렌치 레스토랑이라 라고 설명했지만 권태민은 단호했다. 그럼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사오세요. 우리 코어에게는 최고의 음식만 먹여야 합니다. 지우는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가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순수해서 후자라고 의심하기조차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권태민 씨, 제발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순간 권태민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순진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에 상처받은 듯한 빛이 어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요 지우 씨, 사랑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넥서스만 생각해야죠. 어떻게 아이 엄마가 되실 분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자 지우는 순간 자신이 끔찍한 악당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거짓말로 이 순진한 남자를 농락하고 이제 와서 그를 버리려는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뭐라고 반박하기도 전에 권태민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안 되겠어요.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께 정식으로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 전화 드려야죠. 권태민이 해맑게 대답하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는데 심지어 덤으로 손주까지 생겼잖아요.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카랑카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권태민, 너 이 자식 또 맞선 자리에서 도망친 건 아니겠지. 내가 이번에야말로 네 다리를 부렀듯. 어머니, 권태민이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저 대박 소식 있어요. 저 장가 갑니다. 그리고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뭐라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손을 저으며 하지마 라는 입모양을 만들었지만 권태민은 그녀에게 괜찮다는 듯 윙크를 날릴 뿐이었다. 방금 만난 강지우 씨라는 분인데, 아이고, 이분이 글쎄 제 아이를 가졌답니다. 겹경사죠. 아이. 전화기 너머 권태민의 어머니인 윤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권태민 너 드디어 사고 쳤구나. 잘했다. 아주 잘했다, 내 아들. 지우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다.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여사는 이미 결혼식 날짜와 산후조리원 예약을 운운하고 있었다. 당장 그 아가씨 바꿔줘. 아니야. 내가 내일 당장 집으로 찾아가마 주소 보내. 권태민은 전화를 끊고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보셨죠?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네요. 지우씨,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우리 넥서스를 위해서라도, 아니, 코어던가 아무튼 딴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다시 순진한 바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보았다. 전화를 끊는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차갑고 계산적인 광채를.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그 덫의 주인은 이제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권태민은 지우가 거의 손도 대지 못한 특별 주문 당근찜 값을 계산하며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임산부 우대 쿠폰이 없냐고 진지하게 물었다. 지우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지우씨.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 코어가 놀라니까요. 권태민이 그녀의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채 올라탔다. 그녀는 권태민을 노려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지금 나 놀리는 거죠? 권태민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놀리다니요. 천만에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지합니다. 지우 씨야말로 혹시 저를 속인 건 아니겠죠? 설마 임신이 거짓말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의 순진한 눈망울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우는 그 시선 앞에서 차마 사실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혹은 그녀를 천하의 사기꾼으로 몰아 양계 폭로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패배를 인정하며 중얼거렸다. 임신, 맞아요. 그럼 됐네요. 권태민이 다시 활짝 웃었다.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산부인과 예약해뒀어요. 최고급 VIP 검진 코스로요. 우리 넥서스가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죠. 차문이 닫히고 권태민은 그녀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지우는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핸들을 세게 쥐었다. 산부인과 내일 아침 그녀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아니 그 전에 저 바보를 연기하는 악마 같은 CEO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 그녀는 단 1초도 잠들지 못했다. 아침 10시, 산부인과, 권태민의 어머니. 이 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맴돌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거짓말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이 상황을 만든 스스로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오전 8시. 아직 시간은 있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민 씨,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병원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정말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권태민 CEO 바보라고 그녀가 어젯밤 분노에 차 저장해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우씨, 괜찮아요. 세상에 벌써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어떡해. 수화기 너머로 권태민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다. 이런 역시 병원에 가길 잘했네요. 걱정 말아요. 어머니랑 제가 지금 지우씨 집으로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갈게요. VIP 왕진 서비스. 강지우의 눈앞이 하얘졌다. 집으로 온다고 의사까지 데리고
이 남자는 정말 구제 불능의 바보이거나 아니면 그녀를 궁지로 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악마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안 돼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람을 좀 쐬야겠어요. 네.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아주 잠깐 만나요. 제발요. 태민 씨하고만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이 사태를 수습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수화기 너머에서 권태민이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코어가 놀라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그럼 9시에 병원 앞 스타벅스에서 봐요. 어머니께는 제가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전화가 끊어지고 지우는 간신히 숨을 돌렸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는 오늘 이 바보 같은 남자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 자존심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끝내야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권태민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놀랍게도 초보 아빠를 위한 임신 육아 대백과 같은 책을 진지하게 정독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우 씨, 여기 내가 자리 맡아놨어요. 디카페인 캐모마일 티 시켰어요. 임산부에게 좋대요. 지우는 그의 맞은편에 기계적으로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힘도 없었다. 권태민 씨, 그녀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만해요. 이 연극 여기서 끝내요. 어젯밤 일은 그냥 실수였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권태민은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순수한 실망감이 어렸다. 연극이라니요. 지우 씨,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우리 넥서스가 다 듣겠어요. 실망이에요. 엄마가 될 사람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해요. 애초에 넥서스 따위는 없단 말이에요. 지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제발, 태민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내가 망신당하는 거 뭐든 다 할 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줘요. 네, 권태민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보처럼 순진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 씨, 정말 오해했네요. 전 그저 책임감을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사실 저도 이 맞선 자리 지긋지긋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자꾸 선을 보라고 하시는데 만약 지우 씨랑 내가 그런 사이가 되면 적어도 몇 년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우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은 권태민이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계약하죠.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냅킨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비밀 결혼 계약.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계약이요. 네, 권태민이 신이 나서 속삭였다. 어차피 아기는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우리 부모님들도 만족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선을 보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때요? 완벽한 계획 아니에요. 그는 아이디어 뱅크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강지우는 이 남자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아이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천재적인 광대였다. 지우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권태민 강지우, 날카로운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갈랐다. 권태민의 어머니 윤 여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잿빛이 된 지우의 아버지 강 회장이 서 있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권태민이 그새 또 연락을 한 것이었다. 어머니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권태민이 놀란 척 연기하며 일어섰다. 윤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가 몸이 안 좋다더니 이런 데서 찬바람 쐬고 있으면 어떡해. 당장 병원 가야지. 강 회장은 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권태민을 향해 절박하게 물었다. 태민 군, 이게 다 사실인가, 내 딸이. 정말, 권태민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두 어른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님, 어머님, 사실입니다. 그는 지우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지우 씨.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준비된 연설을 하듯 말했다.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압니다. 저희도 어젯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정했습니다. 그는 냅킨을 들어보였다. 저희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희의 미래를 위해 정식으로 결혼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고 아이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식을 올릴 생각입니다.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카페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 계약기라는 말에 눈을 빛냈다. 그에게는 딸의 행복이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넥서스 코어와의 연결고리만이 중요했다. 계약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실용적이라더니 강 회장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태민군, 아주 현명한 결정이야. 자네답군. 윤 여사 역시 처음에는 계약이라는 단어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혼인신고부터라는 말에 금세 표정이 풀렸다. 그래, 그게 순서지 뱃속의 애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해야지.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아가 잘 생각했어. 두 가족은 이상할 정도로 이 속전속결에 만족해했다. 지우는 깨달았다. 그녀는 덫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덫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금 여기서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외친다면 그녀는 두 가문을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악녀가 되고 아버지는 파산할 터였다. 권태민이 여전히 순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이를 위한 거예요, 지우씨.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강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모든 탈출구가 봉쇄되었다. 그녀는 차가운 체념 속에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환호성을 질렀고 윤 여사는 벌써부터 손주 용품 리스트를 외우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어요, 지우씨. 이제 우린 한 팀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보처럼 명랑했지만 그의 소나기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 지옥 같던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강지우의 삶은 그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권태민이 비밀 결혼 계약기라고 불렀던 냅킨 조각은 다음 날 그의 법무팀에 의해 50페이지짜리 실제 법적 문서로 돌아왔다. 문서의 내용은 치밀하고 냉정했다. 갑 권태민과 을 강지우는 1년간의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산부인과 검진을 성실히 이행하며 태아의 안정을 위해 갑의 회사 넥서스코어 본사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우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넥서스코어와의 협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녀를 현명한 딸이라 칭했다. 그녀는 한울 디자인에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서 물러나 하루아침에 넥서스코어 CEO의 임신한 약혼녀 겸 비서라는 굴욕적인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권태민의 바보 같은 웃음 뒤에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넥서스코어의 로비는 그녀가 전에 다녔던 한울 디자인과는 차원이 달랐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강철로 이루어진 공간은 그곳을 지배하는 남자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완벽한 수트를 입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날카로운 효율성의 냄새가 났다. 지우는 이 거대한 기계의 이물질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CEO 집무실로 안내받았다. 권태민의 비서인 윤 실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지우를 맞이했다. 강지우 씨,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의 눈에는 낙하산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윤 실장은 그녀를 대표실 옆에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대표님께서 특별히 안정을 위해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녀는 말을 흐렸다. 알아서 챙기시길. 지우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대표실의 문이 열렸다. 권태민이 아니었다. 그가 주재하는 긴급 임원 회의에 배석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지우는 얼떨떨한 채로 거대한 회의실의 맨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남자가 자신을 왜 이곳에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연기를 위한 무대라도 마련해 준 것일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섰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맞선 자리에서의 어수룩하고 순진한 미소 넥서스와 코어를 외치던 바보 같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은 날카로운 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입을 열었다. 오 이사, 지난 분기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와의 경쟁 입찰에서 실패한 건에 대해 보고하세요. 3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모든 단어에 칼날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저 목소리. 그녀가 맞선 자리에서 처음 들었던 그녀가 임신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 목소리였다. 오 이사라고 불린 중년의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변명은 됐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5%가 넘어간 게 안 보입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는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오 이사의 전략적 오류를 조목조목 분쇄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카리스마는 잔인할 정도로 강력했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속았다. 완벽하게 처참하게 속았다. 저 남자는 단 한순간도 바보였던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유치한 연극을 첫눈에 간파했고 오히려 그 연극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장기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가 보여준 순진한 바보 영희는 그녀를 올가매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분노보다 더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IT 업계의 얼음 폭군을 상대로 감히 불장난을 친 것이다. 회의 내내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그를 응시했다. 그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녀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빠져나가자 지우는 넋이 나간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 이사가 나가면서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적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 수혜자처럼 보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CEO의 약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넥서스코어의 원로였고 권태민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를 자신의 입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권태민은 회의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기한 거였군요. 권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연기, 바보 연기요. 내 거짓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제야 권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아까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냉철한 눈빛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조롱이었다. 강지우 씨, 당신의 영희는 형편없었어. 임신했어요라고 말하는 당신 눈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더군. 하지만 꽤 재밌는 쇼였어. 그래서 장단 좀 맞춰줬지. 지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당신 어떻게 나를,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게임을 시작한 건 당신이야, 강지우 씨. 그가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나를 멍청한 재벌 3세로 얕봤고 나를 모욕하려 했지. 난 그저 당신이 만든 무대에서 당신이 정한 배역을 연기했을 뿐이야. 다만 각본을 조금 수정했을 뿐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부터가 본 무대야. 내 임신한 약혼녀 역할 제대로 해내라고. 이사 같은 늙은 여우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실수하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해. 그는 그녀의 뺨을 가볍게 스쳤다. 그 손길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그리고 내일부턴 아침마다 입덧 연기도 좀 하고.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 예비 엄마께서. 강지우에게 넥서스코어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권태민의 지독한 각본에 따라 행복에 겨운 임산부 연기를 해야 했다. 아침마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면 일부러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했고 윤 실장은 그때마다 경멸과 걱정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레몬 향이 나는 따뜻한 물을 건넸다. 직원들은 그녀를 로비의 신데렐라 혹은 대표님의 유일한 약점이라 부르며 수군거렸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한심할 정도였다. 태교에 좋다는 명목으로 그녀는 사내 인트라넷에 디자인 레이아웃을 검토하거나 임원 휴게실에 비치할 잡지를 고르는 따위의 일을 했다. 한울 디자인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밤낮 없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그녀에게는 굴욕 그 자체였다. 그녀는 권태민이 자신을 이 거대한 유리성에 가둬두고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가 모르는 사이 권태민은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적은 사내의 늙은 여우들이 아니라 넥서스코어의 심장부를 노리는 경쟁사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스이었다. 에이펙스는 최근 몇 달간 귀신처럼 넥서스코어의 신기술 개발 일정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유사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었다. 명백한 내부 유출이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집무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에이펙스의 최근 행보와 넥서스코어의 내부 데이터 흐름을 비교 분석한 차트가 떠 있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진환 이사. 그는 넥서스코어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지만 권태민의 할아버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노골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권태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오 이사가 단순히 경영권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을 에이펙스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하지만 오 이사는 뱀처럼 교활했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권태민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것이 그가 강지우의 가짜 임신 연극에 장단을 맞춰준 진짜 이유 중 하나였다. 오 이사를 비롯한 적대 세력은 그가 갑작스러운 스캔들과 바보 같은 결혼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믿어야 했다. 강지우는 그의 완벽한 연막이었다. 그는 오 이사의 시선이 자신과 지우의 우스꽝스러운 연애 노름에 쏠려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자주 불렀다. 지우 씨, 우리 코어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그는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문을 열어놓고 닭살 돋는 목소리로 연기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이거 이번 분기 마케팅 보고서인데 색감이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우리 넥서스가 볼 건데 좀 더 화사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지우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마케팅 보고서의 디자인 수정.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녀의 손을 거치는 순간 완벽해야 했다. 그녀는 권태민이 보란 듯이 한숨을 쉬며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디자인 레이아웃을 수정하기 위해 보고서의 데이터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숫자나 내용은 그녀의 소관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데이터의 시각적 흐름과 패턴에 민감했다. 그녀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고 색상을 재배열하며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을 구상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마케팅 비용 지출 내역이었다. 대부분의 항목은 TV 광고, 온라인 프로모션, 박람회 부스 설치 등 명확한 용처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유독 오진환 이사가 결제한 몇몇 항목들은 전략적 시장 조사 비용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묶여 있었고 그 비용이 지출되는 주기가 기묘할 정도로 일정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데이터가 연결된 외부 업체의 이름이었다. Apex Data Solutions. 지우는 순간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을 떠올렸다. 아이펙스라는 이름이 흔할 수는 있지만 넥서스 코어의 마케팅 부서가 경쟁사와 이름이 비슷한 업체에 시장 조사를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수정 업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의 끄트머리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권태민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한 채 다른 모니터로 화상회의에 열중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Apex Data Solutions라는 업체의 이름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보고서의 색상을 핑크빛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태교에 좋을 법한 유치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 정도면 코어가 좋아할까요? 그녀가 역겨움을 참으며 물었다. 권태민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태블릿을 보았다. 그는 유치한 디자인에 미간을 찌푸리는가 싶더니 이내 바보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아요, 지우씨.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우리 넥서스가 발로 차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는 그녀의 연기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그 유치한 디자인 뒤에 숨겨진 차갑게 빛나는 강지우의 눈을.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의 꼭두각시로만 놀아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지도 모르는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넥서스코어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강지우는 권태민의 어머니 윤 여사가 직접 골라준 우아하지만 대부분이 교묘하게 부풀려진 옅은 복숭아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 훈련된 경주마처럼 단상 위에 전시된 기분이었다. 권태민은 완벽한 아내 바보, 약혼자 역을 수행했다. 그는 10분에 한 번씩 그녀에게 무알콜 샴페인을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코어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라며 바보처럼 웃었다. 아가 어쩜 이렇게 드레스가 잘 어울리니 뱃속의 아가도 엄마 닮아서 패션 감각이 뛰어날 거야. 윤 여사는 임원들의 아내들에게 둘러싸여 지우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손주 육아용품 카탈로그를 외울 기세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폭탄을 터뜨렸다. 내가 말이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내 최고의 4D 초음파 검진 센터를 예약해뒀단다. 드디어 우리 넥서스 얼굴 좀 보자. 지우의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4D 초음파.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뭐라고 변명하기도 전에 권태민이 능청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고주파 스캔은 안정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대요. 우리 코어가 놀라면 어떡해요. 그는 윤 여사에게 윙크를 날렸다. 윤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아이고 내 아들. 벌써부터 아들 바보 다 됐네. 알았다 알았어 라며 물러섰다. 지우는 기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이 남자의 연기력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 맞은편에서 오진환 이사와 그의 딸 오유라가 그 광경을 불쾌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오유라는 오래전부터 권태민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지우에게 다가와 꿀이 발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우 씨, 정말 운도 좋으셔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표님의 아이를 가졌어요? 비결이라도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질투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잔을 들어 보이며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운이라기보다는 궁합 같은 거겠죠, 유라 씨. 태민 씨와 저는 여러모로 잘 맞거든요. 그녀는 일부러 권태민의 팔짱을 더 꽉 꼈다. 오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오 이사는 그런 딸을 제지하며 지우를 좁은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이 완벽한 가족 연극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는 듯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이 가식적인 연기와 시선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태민 씨,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넥서스가 답답한가 봐요. 그녀가 배를 쓰다듬는 신용을 하자 권태민은 즉시 걱정스러운 남편 모드로 돌변했다. 그래요. 내가 같이...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테라스로 향했다. 테라스는 파티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했다. 지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난간에 기댔다. 그녀는 커다란 화분 뒤 가장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때 테라스 문이 다시 열리고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진환 이사였다.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낯선 남자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화분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오 이사, 당신이 보낸 피닉스 데이터는 미끼였어. 에이펙스는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 젠장, 나도 노력하고 있어. 오 이사의 목소리는 초조했다. 권태민 그 자식이 그 임신한 계집애한테 정신이 팔린 줄 알았는데 보안 등급을 갑자기 최상위로 올렸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변명은 집어치우시오. 낯선 남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다음 주까지 피닉스의 최종 모듈 사양을 넘기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요. 그리고 당신도 알 텐데 에이펙스는 쓸모없어진 꼬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피닉스 에이펙스 5 이사가 스파이였다. 그녀가 발견했던 에이펙스 데이터 솔루션은 위장 회사였던 것이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이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핸드백 속에 휴대폰을 찾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아침에 맞춰둔 태교 음악 알람이 울렸다. 띠링하고 작게 울린 소리였지만 적막한 테라스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누구야? 오 이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화분 쪽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제 끝이었다.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다. 오 이사가 화분을 거칠게 밀어젖히려는 찰나 테라스 문이 활짝 열렸다. 지우씨,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우리 코어가 디저트 먹고 싶다고 배를 차네요. 권태민의 바보 같고 명랑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오 이사와 낯선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권태민은 그들을 마치 처음 본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라, 오 이사님도 바람 쐬러 나오셨어요. 좋은 밤이네요. 오 이사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아, 권 대표. 그냥 투자자분이랑 잠시 할 얘기가 있어서. 낯선 남자는 지우와 권태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황급히 파티장 안으로 사라졌다. 오 이사도 그럼 이만이라며 그를 따라 급히 자리를 떴다. 테라스에는 다시 지우와 권태민만 남았다. 권태민은 아까의 바보 같은 미소를 지우고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밤 공기가 안 좋았나 보군. 지우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의 알람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안으로 들어가지. 임산부는 오래 밖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를 부축하는 손길에는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파티장으로 돌아가며 권태민은 힐끗 테라스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가짜 약혼녀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동시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넥서스 코어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날 밤 테라스에서 들었던 대화를 수천 번 곱씹었다. 피닉스, 에이펙스, 다음 주. 오 이사의 목소리는 그녀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가짜 임신 연기는 이제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윤 여사의 4D 초음파 독촉 전화가 빗발쳤지만 지우는 입덧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 없다는 핑계로 겨우 시간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거짓말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2개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뱃속에 없는 아기였고 다른 하나는 회사 전체를 집어삼킬 오 이사의 배신이었다. 권태민은 그날 이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불러 코어 타령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연이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지우는 느낄 수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그의 시선이 예전의 그 차가운 조롱이나 바보 같은 연기가 아닌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음을. 그는 그녀가 무엇을 들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지우는 결심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권태민의 인형으로 남아있다가 오 이색에 꼬리가 잡혀 제거당하거나 아니면 윤 여사의 병원행에 끌려가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 망신을 당하거나 두 길 모두 파멸이었다. 하지만 제3의 길이 있었다.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한 탈출구가 될지도 모르는 길. 그것은 바로 얼음 폭군 권태민과 손을 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바보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전략가였다. 그리고 지금 그 전략객에는 그녀가 가진 정보가 절실히 필요할 터였다. 그날 밤 지우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CEO 집무실의 문을 노크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들어와.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들어서자 권태민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지우씨, 넥서스가 야근이라도 시키던가. 그가 비꼬는 듯 물었다. 지우는 그의 책상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임신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올 디자인의 수석 디자이너 강지우로 그를 마주했다. 연극은 끝났어요, 권태민 씨.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권태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무슨 뜻이지? 저 임신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맞선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꾸민 짓이에요. 권태민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었어. 지우는 그의 반응에 놀라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당신 바보가 아니죠. 내 거짓말을 첫눈에 알아채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바보 연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권태민이 가볍게 웃었다. 정답이야. 연기가 꽤 즐거웠지. 이제 우리가 서로의 정체를 알았으니 거래를 하죠.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당신이 내 거짓말을 덮어주는 대가로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겠어요. 권태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가 필요한 정보라고 그날 밤 테라스에서 뭘 들었지? 오진환 이사. 그는 스파이예요. 지우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쏟아냈다. 그는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에 피닉스라는 프로젝트 정보를 넘기고 있어요. 마감 시한은 다음 주예요. 그들이 말한 낯선 남자가 에이펙스의 하수인일 거고요. 그녀는 덧붙여 자신이 마케팅 보고서에서 발견했던 에이펙스 데이터 솔루션스라는 위장 회사 이름까지 그에게 말했다. 권태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가 보여줬던 모든 영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넥서스 코어를 지배하는 냉철한 지배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오 이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와 마감 시한까지는 알지 못했다. 피닉스는 넥서스 코어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AI 핵심 기술이었다. 강지우.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더 이상 조롱이나 연기가 아니었다. 넌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넌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 내가 이 정보를 그냥 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우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내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 가짜 임신 소동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 내 아버지의 회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둘째, 오 이사가 처리된 후 이 빌어먹을 계약에서 나를 즉시 자유롭게 해줄 것. 권태민은 몇 초간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 대신 기묘한 흥미와 존중의 빛이 감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거래하지 강지우 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오 이사를 잡을 때까지 넌 내 임신한 약혼녀 연기를 계속해야 해. 아니 전보다 더 완벽하게. 그게 우리가 그 여우 새끼를 잡을 유일한 미끼니까. 지우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또 다른 덫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맞잡히는 순간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한 위험한 동맹으로 변모했다. 그날 밤의 밀고 이후 권태민의 집무실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가짜 바보와 가짜 임산부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두 사람은 이제 얼음 폭군 CEO와 전략적 파트너 강지우라는 본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더 이상
조롱이나 굴욕이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한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 이사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어. 권태민이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분할된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은 오 이사의 사무실 복도를 비추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에이펙스에서 요구한 피닉스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거다. 그래서 미끼가 필요하죠. 지우가 그의 옆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여전히 날 얕보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유일한 약점이고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겠죠. 그 점을 이용해야 해요. 그들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권태민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모듈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설계도였지만 실상은 에이펙스의 서버에 업로드되는 즉시 내부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역추적 신호를 발송하는 정교한 트로이 목마였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오2색에 자연스럽게 전달하느냐다. 태민이 말했다. 그 늙은 여우는 의심이 많아. 내가 직접 흘린다면 절대 믿지 않을 거다. 내가 할게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 이사의 딸 오유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녀는 내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어요. 내가 불안에 차고 당신과의 관계에 틈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면 그녀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 거예요. 다음 날부터 지우의 위험한 연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연출했다. 복도에서 오유라와 마주칠 때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를 피했다. 윤 실장이 대표님께서 오늘은 외부 미팅이 많으시다 라고 차갑게 말할 때면 그녀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영의는 오유라의 눈에 정확히 포착되었다. 오유라는 강지우가 권태민의 총애를 잃고 가짜 임신이라는 비밀이 탈로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승리를 예감하며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즉각 보고했다. 한편 오진환 이사는 에이펙스의 독촉에 피가 마르고 있었다. 그는 권태민이 피닉스 프로젝트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올린 이후 어떤 핵심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그때 오유라가 그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아버지, 강지우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오 이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강지우가 권태민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딸에게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분명히 빈틈을 보일 거다 라고 지시했다. 작전 실행일. 지우는 일부러 윤 실장에게 몸이 너무 안 좋다며 휴게실에서 쉬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유라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사무실 책상 위에 실수로 두고 나왔다. 그것은 명백한 미끼였다. 오유라는 지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사무실로 숨어들었다. 태블릿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피닉스 개인 백업이라는 파일이 열려 있었다. 오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USB를 연결해 순식간에 파일을 복사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고 동시에 강지우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무기라고 확신했다. 오 이사는 딸이 가져온 데이터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토록 원하던 피닉스의 핵심 모듈 설계도였다. 그는 강지우가 권태민의 신뢰를 잃자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이 정보를 백업해 둔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권태민이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그 계집애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혀를 차면서도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잘했다, 유라야. 오 이사가 교활하게 웃었다. 이제 저 가증스러운 계집애를 처리할 시간이다. 권태민이 감히 방역할 수 없도록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오 이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넥서스 코어의 미래를 걱정하는 직원이라는 익명으로 전 임원진과 주요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제목은 충격 고발,
CEO 권태민의 약혼녀 강지우의 추악한 가짜 임신 스캔들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우가 지난 몇 달간 윤 여사의 모든 산부인과 검진 요청을 입덧이라는 핑계로 거부했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녀가 최근 권태민 대표와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내부자의 증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코어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다. 직원들은 강지우를 대놓고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세상에 임신이 가짜였다니. 대표님을 속인 거야. 어쩐지 배가 하나도 안 나왔더라. 오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지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어머 지우씨, 안색이 안 좋네. 소문 들었어요 어떡해. 이제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라도 끊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4D 초음파 사진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믿어줄 텐데.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은 책상 밑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 혼란을 틈타 오진환 이사는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CEO의 도덕적 해이와 회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긴급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이사회에서 권태민의 불명예를 폭로하여 그를 탄핵시키고 동시에 에이펙스에 피닉스 데이터를 넘겨 막대한 보상을 챙길 생각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견디며 권태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들이 덫을 발동시켰어요. 이사회 소집. 바로 그때 권태민의 집무실. 그는 자신의 메인 모니터에 떠있는 긴급 이사회 소집 공지와 다른 모니터에 떠있는 데이터 전송 추적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오 이사가 피닉스 가짜 데이터를 에이펙스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트로이 목마가 적진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 권태민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알아. 그가 지우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야. 이사회 회의실로 와. 네가 오늘 무대의 주연이니까. 오진환 이사는 자신이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는 자신이 권태민이 설계한 더 거대하고 잔인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넥서스코어의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타원형의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권태민, 그리고 그의 옆자리에 앉으라는 듯 비워진 의자. 오진환 이사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낸 폭로 이메일로 인해 권태민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오늘은 그 어린 폭군의 목을 치는 날이었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이사가 위선적인 엄숙함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넥서스코어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안건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우가 들어섰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그녀의 눈은 회의실을 가득 메운 저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저 여자 뻔뻔하게 여길 오유라도 아버지의 보좌 자격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향해 경멸 어린 미소를 보냈다. 지우는 묵묵히 권태민의 옆 비어있던 자리에 앉았다. 권태민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테이블 밑으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치며 짧게 쥐었다. 시작해 라는 신호였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신성한 자리에 발을 들여 한 임원이 소리쳤다. 오 이사가 그를 제지했다. 좋습니다 강지우 씨.
마침 잘 왔습니다. 오늘 안건의 주인공이시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우가 병원 검진을 회피한 날짜들과 내부 고발자의 익명 증언들이었다. 권태민 대표, 당신은 이 여자에게 속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근본도 모르는 여자에게 홀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 피. 오 이사는 분노한 척 연기하며 권태민을 몰아세웠다. 당신은 CEO로서의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당장 이 여자와의 관계를 해명하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임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었던 자들이 오 이사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대표직에서 사퇴하십시오. 회의실은 순식간에 권태민을 향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오 이사는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했다. 그는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감돌았다. 강지우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지.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병원으로 갑시다. 이사회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정말 임신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감히. 가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쏟아졌다. 완벽한 외통수였다. 그녀가 거부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었다. 오유라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 이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권태민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오 이사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굳었다.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강지우 씨는 임신하지 않았으니까. 폭탄이 터졌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뭐라고? 그럼 소문이 사실이었어. 오 이사는 너무나도 쉽게 나온 자백에 당황했지만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대표가 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고. 사기극이라. 권태민이 싸늘하게 웃었다. 맞습니다. 사기극이었죠.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연극의 각본을 쓴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 이사, 당신은 내가 이 유치한 임신소동에 눈이 멀어 회사를 내팽개친 줄 알았겠지. 권태민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한 달 전 그가 지우를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강지우 씨는 이 지긋지긋한 맞선을 망치기 위해 가짜 임신 연극을 꾸몄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연기였죠. 그가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그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 6개월간 넥서스코어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으로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아주 교활한 쥐새끼가 있었죠. 난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한 연막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멍청한 CEO 연기를 하는 동안 누가 가장 방심하고 누가 가장 기뻐하며 꼬리를 드러낼지 보고 싶었거든. 오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권태민이 지우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리고 그 쥐새끼의 꼬리를 잡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라고 불렀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오진환 이사.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당신이 전략적 시장 조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결제한 이 아펙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는 에이펙스의 위장 회사입니다. 그녀는 오 이사가 결제한 모든 서류와 송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다. 오 이사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저건 조작된 증거라고. 조작이라고요? 지우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테라스에서 녹음된 오 이사와 낯선 남자의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다음 주까지 피닉스의 최종 모듈 사양을 넘기지 못하면 오 이사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안 돼. 마지막 발악이 남았겠죠. 권태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가 스크린을 다시 전환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이것이 오진환 이사가 바로 1시간 전 내 가짜 약혼녀가 훔친 것으로 위장한 피닉스. 가짜 데이터를 에이펙스 서버로 전송한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에이펙스 서버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내부망 접근 권한이 넥서스 코어로 넘어오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에이펙스 서버에서 방금 다운로드한 오 이사와의 모든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오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오 이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내가 속았다니. 경찰이 오 이색에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나가며 권태민을 노려보았다. 권태민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귓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날 얕본 게 아니야, 오 이사. 그가 지우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넌 처음부터 저 여자를 얕봤던 거다. 오진환 이사의 충격적인 체포 이후 넥서스 코어는 말 그대로 뒤집혔다. 산업 스파이 이사회 탄핵 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한 CEO의 기만극. 이 엄청난 스캔들은 가짜 임신 소동이라는 가십을 순식간에 덮어버렸다. 직원들은 더 이상 강지우를 사기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얼음 폭군과 손을 잡고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대담한 공모자였다. 권태민이 심어둔 트로이 목마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은 피닉스의 가짜 데이터를 그들의 메인 서버에 통합하려다 치명적인 시스템 오염을 겪었고, 넥서스 코어는 오 이색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펙스는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권태민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가장 격렬한 후폭풍은 당연하게도 두 집안에서 터져나왔다. 권태민의 어머니 윤 여사는 처음에는 손주가 가짜였다고 라며 뒷목을 잡고 쓰러질 기세였다. 하지만 권태민이 차분하게 모든 전말을 설명하자 그녀의 분노는 기묘한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지우를 노려보듯 바라보며 말했다. 강지우 씨, 너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내 아들을 속여,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랑 짜고 회사를 뒤집어. 그녀는 혀를 차더니 이내 피식 웃었다. 됐다.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 내 내 아들 짝이 되지. 손주는 이제부터 진짜로 만들면 되겠네. 반면 지우의 아버지 강 회장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의 회사는 딸의 희생이 아닌 딸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그는 평생을 볼모로만 여겼던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영리한 승부사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했다. 그것은 서툰 사과였지만
지우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강지우는 권태민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깔끔하게 서명한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거래는 끝났어요, 권태민 씨.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약속대로 난 자유예요. 권태민은 사직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른 폭군의 냉혹함도 순진한 바보의 익살스러움도 없었다. 그저 복잡 미묘한 표정만이 감돌았다. 그래, 그랬지. 계약은 끝났어. 그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지우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돌아서 자신이 머물렀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태교를 핑계로 가져다 놓았던 유치한 쿠션과 잡지들을 치우며 그녀는 기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지옥 같던 연극은 끝났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그 위험한 동맹 역시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넥서스 코어의 로비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던 날, 저녁 그녀의 앞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로막았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수트 재킷을 벗은 채 넥타이를 살짝 푼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지우 씨. 그가 불렀다. 이젠 그냥 권태민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지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전 이제 대표님 직원이 아니니까. 그렇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장난처럼 휘갈겨 썼던 그 냅킨 계약서였다.